그럼 마지막으로 간 경변으로부터 간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경변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만성 간질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 경변의 예방이라고 하면은 사실 만성 간질환 상태에서 미리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 및 C형 간염이기 때문에 간단한 혈액 검사로 내가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70% 이미 간경변에서부터 예방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건전 음주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전 음주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전 음주의 정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저희가 1, 2, 3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지키실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1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잔의 술로 1시간에 걸쳐 마신다는 것입니다. 즉 천천히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 드시면 적어도 3, 4일 이상은 충분히 쉬셔야 된다는 겁니다. 3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은 한 자리에서 술을 드실 때 3잔 이내에 드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 2, 3을 지켜서 음주를 하셨다면 건전 음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음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보실 텐데요. 적은 양의 음주는 오히려 심혈관계의 합병증을 줄이기도 한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당한 양의 음주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음주는 언제든지 위험 음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목적의 음주는 절대 권해서도 안 되고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주를 하신다면 말씀드린 이 1, 2, 3을 상기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방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에서는 간 이식의 가장 중요한 간경화의 원인이 지방간으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 나라도 지방간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적절히 관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병원 곽금현 교수님께서 하신 자료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하시게 되시는 간 기능 검사들을 너무 과신하시는 것도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질문 받는 것인데요. 간경변 회복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고 어려질 수는 없습니다. 간경화는 어떨까요? 간경화가 완전히 굳은 간이 건강한 간으로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학생 때만 해도 간 경변으로 진단이 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건 대규모 B형 간염 환자 연구인데요. 지금 간 경변이라고 조직 검사에서 확인되신 분들이 장기간 B형 간염 치료로 인해서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간 섬유화가 개선이 되고 일부는 간경화에서도 회복되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 여러 해석의 주의도 요하지만 간경화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따라서 잘 치료한다면 간경변도 특히 초기인 경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본 연구에서 간경화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지방간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질환 환자분들은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운동하시는 것을 반드시 같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경변, 즉 간경변이 회복하려면 원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가 전부 다르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간경변이 특히 초기에 진단되신 경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경변이 그러나 아주 비대상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회복이 많이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최종적인 경우에는 간이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 간경변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간경변이 있다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의 역할에는 에너지 관리, 해독, 호르몬 분해 대사, 담즙 합성, 면역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질은 장내 혈관에서 흡수돼서 간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으로 가서 저장되고 가공되고 대사, 해독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사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물질들은 간 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전국 다기관으로 간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양약도 한 27%, 한약도 한 40%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약 한 13%, 민간적으로 드시는 약에 의해서도 한 8% 정도 간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 보조식품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알로에, 키토산,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청국장환, 데시텐, 녹차, 민들레차, 녹즙, 미나리즙, 칡즙, 마즙, 양파즙, 배즙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건강 보조식품들이 왜 손상을 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콩이 알러지를 일으키듯이 그 물질에 대해서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농도로 과농도로 들어와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칡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먹으면 이게 잘 흡수되질 않는데 즙을 내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성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 즙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간경화가 있다든지 자신의 간 저장고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농축된 것을 과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종류의 형태든지 농축된 형태로 가공되는 건강보조식품들은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저희가 가능하면은 식사의 형태로 밥과 반찬의 형태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 골고루 드시고 어떤 특정한 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했듯이 오히려 과함이 아니함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파리나 뿌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밥과 반찬의 형태로 즙을 내지 마시고 드시는 것을 오히려 권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식사는 마찬가지겠지만 즐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경변증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간경변증은 저희가 현재는 치료법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제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경변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성 간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간경변증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간경변증으로 진단이 받았다면 복수, 정맥류, 혼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발생을 경험하셨다면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 간 이식 고려의 대상자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간 이식을 한편으로 고려를 하면서 합병증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히 관리하고 또 유발 요인을 잘 조절하셔서 지내신다면 간 경변증을 잘 관리하고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 경변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